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사건은요, 전 세계 수많은 웹사이트의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정말 소름 끼치도록 교묘한 하나의 속임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이 숫자부터 시작해보죠. 1억. 이게 뭐냐면요. 매주 1억 번 이상 다운로드되는 엑시오스라는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횟수예요. 인터넷 세상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부분을 떠받치고 있는 아주 작은 코드 조각이죠.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2026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엑시오스 커뮤니티 게시판에 뭔가 이상하다는 다급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글이 올라오자마자 마치 유령처럼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네, 바로 혼돈의 시작이었죠. 이 수상한 디지털 연기 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더 기가 막힌 건요. 사람들이 올리는 이 경고 메시지를 지우고 있던 게 바로 이 프로젝트의 핵심 관리자 제이슨 세이먼의 계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정작 당사자는 이 모든 소동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냥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때 동료 개발자였던 디지털 브레인 JS가 이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방어에 나섭니다.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웠지만 상대는 이미 더 강력한 마스터키를 손에 쥔 상태였어요. 이건 뭐 처음부터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해커가 심어놓은 이 디지털 독은 대체 어떻게 시스템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할 수 있었을까요?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고 교묘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공격자가 얼마나 끈질겼는지 알 수 있어요. 일단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는 아주 깨끗한 미끼용 패키지를 올려서 의심을 피합니다. 나는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모두가 방심할 때쯤 바로 그 패키지에 악성 코드를 슬쩍 심어서 업데이트하고요. 이걸 훔친 엑시오스 계정으로 공식 버전에 포함시켜버린 겁니다. 완벽한 위장이었죠. 이들이 사용한 무기는 바로 원격 접속 트로이 목마, 줄여서 ART라고 불리는 악성 코드입니다. 이름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해요. 비유하자면 여러분의 컴퓨터 현금분 열쇠를 몰래 복제해서 해커한테 넘겨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제 그 컴퓨터의 주인은 해커가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이번 사건의 진짜 핵심입니다. 해커가 뚫고 들어온 건 최신 방화벽도 아주 복잡한 암호체계도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건 기술을 이용한 공격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 공격이었던 거죠. 그 과정을 한번 영화처럼 따라가 볼까요? 먼저 해커는 정말 진짜처럼 보이는 회사와 CEO로 변신해서 개발자에게 접근합니다. 우리랑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며 아주 그럴듯한 제안을 하죠. 자연스럽게 화상 인터뷰 약속이 잡힙니다. 신뢰가 쌓이는 순간이죠. 그런데 인터뷰가 시작되자마자 해커는 갑자기 오디오가 잘 안 들리네요 라면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척 연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말하죠. 아마 당신이 쓰는 프로그램이 옛날 버전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신 버전이라며 링크 하나를 건네줍니다. 이렇게 의심하기 힘든 상황에서 받은 도움이 바로 모든 것을 감염시키는 악성 코드였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2단계 인증, 2FA는 안 썼나? 당연히 쓰고 있었죠. 보안 전문가인데 그걸 안 썼을 리가요. 그런데 대체 어떻게 뚫린 걸까요? 해커는 2중, 3중의 잠금 장치마저 그냥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악성 코드가 컴퓨터를 샅샅이 뒤져서 찾아낸 건 최신 보안키가 아니었습니다. 서랍 아주 깊숙한 곳에 처박혀서 존재조차 잊고 있던 오래된 예비 열쇠, 바로 레거시 토큰이었죠. 이 낡아빠진 열쇠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2단계 인증이라는 최신 잠금 장치를 그냥 통과해버리는 말 그대로 만능 열쇠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아무리 현관문에 최첨단 디지털 도어록을 달아놔도 창문 및 화분 아래에 숨겨둔 낡은 예비 열쇠 하나가 발견되면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해커는 바로 그 열쇠를 훔쳐서 정문으로 아주 당당하게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치밀한 공격을 계획하고 실행한 건 대체 누구일까요?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공격의 배후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사건이 보여주는 더 클 그림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디지털 증거는 단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국가 지원 해킹 그룹으로 알려진 라자루스입니다. 이번에 사용된 사람을 속이는 수법, 악성 코드의 구조, 심지어 그들이 거쳐간 서버의 IP 주소까지 모든 것이 이건 우리가 한 짓이야 라고 말하는 그들의 서명과도 같았습니다. 이런 식의 공급망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맥락을 이해하려면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노트패드 플러스 해킹 사건과 비교해 보면 좋은데요. 엑시오스 사건이 개인 개발자 한 명을 속여서 광범위한 피해를 노렸다면 노트패드 플러스 사건은 중국 해커들이 공식 서버 자체에 직접 침투해서 특정 타겟만 노린 스파이 활동에 가까웠습니다. 공격의 목표와 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결국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무서운 질문을 던집니다. 보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조차 이렇게 정교한 심리적 덫에 걸려들었다면 우리가 매일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하는 수많은 소프트웨어의 안전은 대체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 위태로운 상황을 한 전문가는 젠가 게임에 비유합니다. 정말 완벽한 비유 같아요. 수많은 블럭이 겹겹이 쌓여서 거대한 탑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눈에 띄지도 않는 블럭 하나만 잘못 건드려도 탑 전체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엑시오스가 바로 그 블록 중 하나였던 겁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사이버 보안의 가장 약한 고리는 코드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심리일 수 있다는 것. 둘째, 아무리 최신 기술로 무장했더라도 잊고 있던 과거의 낡은 유산 하나가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동안 철석같이 믿고 있던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신뢰의 사슬 자체가 이제는 공격의 목표가 되었다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매일 발 딛고 서 있는 이 편리하고 화려한 디지털 세상. 그 스크린 아래의 기반은 과연 얼마나 튼튼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